돌아가신 아버지가 제 친구의 상간남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길고 많이 불편하고 끝에는 씁쓸하지만 통쾌한 결말이 있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편하게 앉아서 라디오 듣듯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박지우, 32입니다. 아버지는 5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날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아보니 낯선 나라의 말투를 가진 사람이 차분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유가족 되시나요? 유감스럽게도 부님께서 해외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차량이 전소돼서 신원 확인이 쉽지 않았습니다만 소지품과 몇 가지 기록으로 동일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도 되지 않은 채 수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조그마한 유골함 하나를 받았습니다. 관도 없었습니다. 냉정한 말로 차량 전소, 유골 일부 수습, 그렇게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유골함을 끌어안고 울었고 저는 옆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입에서 아빠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끝에는 자동으로 살았을 때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에는, 아빠가 살아있을 때는 그랬지. 아버지는 과거형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5해가 지났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거실 한쪽에 놓인 유골함 앞에 촛불을 켜고 작게 중얼거리며 기도했습니다. 당신 거기서라도 편히 쉬고 있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집은 이제 이렇게 늙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없는 집. 하지만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엄마의 남편이고 나의 아버지인 사람. 그런데 그 아버지가 다른 이름으로 다른 옷을 입고 제 삶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내 가장 친한 친구의 상간남으로요. 제 친구 이름은 강민정, 32. 저와는 유치원 때부터 같이 보던 친구입니다. 같이 혼나고 같이 울고 같이 웃던 친구. 성격은 밝은데 이상하게 남자 운이 없었습니다. 첫 남자친구는 바람이 나서 사라졌고 2번째 남자는 빚만 남기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했습니다. 야, 제발 결혼한 남자만은 건들지 마라. 그거 건드리면 내가 널 먼저 혼낸다. 민정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나도 그 정도 눈치는 있어. 아무리 힘들어도 남의 가정 건드는 짓은 안 할 거야. 그건 선이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민정이는 적어도 선을 넘을 줄 모르는 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정이가 조금 다른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해지고 입술색이 선명해졌습니다. 옷도 전처럼 대충 입던 티셔츠가 아니라 몸에 조금 붙는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이, 강민정. 이게 무슨 변화냐? 남자 있지? 민정이는 머리를 만지며 웃었습니다. 어휴, 역시 너한테는 안 통한다니까? 응, 있다. 근데 좀 복잡해. 복잡하면 대부분 안 좋은 거다. 솔직하게 말해라. 유부남이냐? 민정이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 말로는 이혼 절차 거의 끝났대. 집에서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일 뿐이라고. 저는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민정아, 그 말이 제일 위험한 말이다. 이혼 거의 끝났다는 말은 대부분 아직 결혼 중이라는 뜻이야. 민정이는 컵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그 말이 얼마나 흔한 변명인지. 근데 지우야, 그 사람은 내 말을 진짜 끝까지 들어줘. 내가 겪었던 일들, 내가 창피해서 말 못했던 것들까지 한 번도 비웃지 않았어. 누가 나한테 괜찮다, 잘 버텼다 그렇게 말해준 게 처음인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속은 답답했지만 민정이 마음도 이해가 됐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끝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줍니다. 그게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상관없이. 그날 처음으로 그 사람 이름을 들었습니다. 지우야, 그 사람 이름이 기석이야. 난 그냥 기석 오빠라고 불러. 그 순간 제 귀가 순간적으로 멈췄습니다. 기석. 제 아버지 이름은 한기석이었습니다. 물론 세상에 기석이라는 이름이 한 명뿐일 리는 없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이름을 정리했습니다. 한기석, 강기석. 글자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앞서 나가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제 뇌 안에서 작은 종 하나가 계속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딸, 그냥 한 번만 확인해봐라.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민정의 표정은 점점 더 밝아졌고 그 사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냈습니다. 지우야, 기석 오빠가 그러는데 말이야. 집에서는 거의 말도 안 한대. 자기는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기계래. 근데 나랑 있을 때만 사람 같다고 느껴진대.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똑같은 말을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아버지가 엄마에게
하소연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집에서는 늘 돈 벌어오는 사람일 뿐이지. 당신은 나한테 고맙다는 말도 잘 안 하잖아. 엄마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만 울었던 사람입니다. 며칠 후 민정이 사진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어제 회사 근처에서 오빠랑 식당에서 밥 먹었어. 봐봐, 분위기 괜찮지? 사진 속에는 고급 레스토랑 접시, 잘 차려진 음식, 그리고 사진 한쪽에 걸쳐있는 남자의 손이 보였습니다. 손등에 검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하지만 분명한 점. 아버지 손등에도 정확히 그 자리 검지와 중지 사이에 검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족여행 사진, 놀이공원 사진, 생일 케이크 불 끄던 사진,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린 사진을 확대해봤습니다. 손등에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민정이 말하는 기섭 오빠라는 이름이 귀에 계속 걸렸습니다. 기섭 오빠가 어제는 나보고 예쁘게 하고 오라고 했어. 기섭 오빠가 내가 없으면 숨이 막힌대. 그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누구일까? 혹시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일까? 그래도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떻게 상간남으로 돌아와? 그런 얘기는 드라마에도 잘 안 나오지. 그렇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정에게서 흥분된 목소리에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야, 기섭 오빠가 출장 하루 늦추고 나 잠깐 보기로 했어. 호텔 라운지에서 잠깐만 보기로 했거든. 나 지금 너무 떨려? 저는 심장이 한번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 라운지, 출장. 전부 아버지가 자주 쓰던 단어들이었습니다. 입이 말라붙었지만 저는 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민정아, 나 그 사람 얼굴 한 번만 보면 안 될까? 너가 그렇게까지 좋아하게 된 사람이면 나도 한번 보고 싶다. 민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허락했습니다. 그래, 한 번 정도야 뭐. 근데 오빠한테는 그냥 내 친구라고만 할게. 너무 자세히는 말 안 할 거야. 약속한 날 저는 호텔 라운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등만 보이는 자리, 하지만 엘리베이터와 입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민정은 먼저 와서 앉아 있었고 손톱을 만지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걸음걸이, 어깨 모양, 고개를 드는 각도까지 제가 너무 잘 아는 동작들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춘 채 그 사람의 옆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썹 위쪽에 작게 패인 흉터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저를 자전거 뒤에 태우고 가다가 넘어져서 생긴 흉터였습니다. 민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 사람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빠. 그 사람이 웃었습니다. 많이 기다렸어? 아니, 나도 방금 왔어. 그는 민정의 어깨를 살짝 토닥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목소리, 그 웃음,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어딘가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맞구나. 돌아가신 아빠가 지금 내 친구의 상간남으로 앉아있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는 아버지 유골함 앞에서 작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거기서라도 편히 쉬고 있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모른다. 남편이 아직 살아있고 다른 여자와 호텔에서 웃고 있다는 걸.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나서야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울음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한다. 이 진실을 그냥 숨기고 살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파헤칠 것인지. 저는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목표는 둘이었습니다. 하나, 이 사람 정말 우리 아버지가 맞는지 확인할 것. 둘, 엄마와 나 그리고 민정까지 망가뜨린 이 사람에게 그에 맞는 값을 치르게 할 것. 먼저 아버지 사고 기록을 다시 꺼냈습니다. 해외 고속도로 교통사고, 차량 전소, 신원 확인 어렵지만 소지품 및 기록으로 동일인 판단, 유골 일부 수습, 사진도 없었습니다. 서류와 글자 몇 줄뿐이었습니다. 유골 일부 수습. 그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혹시 아빠는 그때 죽은 게 아니라 사라진 걸까?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몇 번이나 망했던 일, 집이 넘어갈 뻔했던 일, 삐뚝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던 날들. 당시 아버지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그냥 어디로 훌쩍 사라져버리고 싶다. 저는 법률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런 서류만 가지고 사망을 확인한 경우에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나요?
변호사는 서류를 한참 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특히 본인이 원해서 사라지려 했다면 사고를 이용할 수도 있죠. 그 말을 듣고 제 안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고 빚을 버리고 새 삶을 시작하려고 사고를 이용한 걸지도 모른다. 그 새 삶의 한가운데에 지금 민정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엄마에게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 남편이 살아있고 당신을 버리고 다른 여자랑 호텔 다닙니다. 이 말을 어떻게 쉽게 꺼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먼저 민정에게 진실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와 함께 이 사람을 마주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증거를 모았습니다.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 둘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라운지에서 서로 바라보는 표정을 멀리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민정과 상간남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도 백업받았습니다. 오늘도 설레게 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없으면 숨을 못 쉬겠어요? 마치 부부끼리 주고받을 법한 말들이 둘 사이에서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메시지를 PDF로 뽑았습니다. 다음은 민정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민정아, 우리 엄마 집에서 함께 밥 한번 먹을래? 민정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 민망한 상황에 언니 집에 내가 왜 가? 엄마가 너 되게 예뻐하는 거 알지? 내가 요즘 힘들어 보인다고 해서 밥 한번 먹자고 하시더라. 민정은 조금 고민하다가 승낙했습니다. 그래, 한 번 정도는 뭐.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을 더했습니다. 민정아, 기석 씨도 같이 오라고 해. 엄마가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어 하셔. 민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 진짜 미쳤냐? 그 오빠 이런 자리 부담스러워해. 그래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엄마도 궁금해하셔. 그냥 좋은 어른 한 명 소개시켜드린다고 생각해. 민정은 오랜 시간 메시지를 쓰더니 결국 답했습니다. 오빠가 불편하긴 한데 너가 그렇게 말하면 한 번 정도는 괜찮다고 했어. 대신 조용한 자리였으면 좋겠대. 약속한 날 엄마에게 저는 간단히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조금 충격받을 수도 있어. 그래도 저랑 같이 끝까지 들어줘. 엄마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조금 불안해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너 표정이 왜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줘. 아빠 이야기야. 엄마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정이 서 있었고 그 뒤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민정은 조금 오글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민정이 친구 남자 사람입니다. 강기석이라고 합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예의 바른 손님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런데 현관 불빛 아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본 순간 엄마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기석씨? 접시를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리다가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과 조각이 바닥으로 튀었습니다. 그 사람도 멈춰섰습니다. 영수가 엄마 이름이 그 입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민정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두 분 아는 사이세요?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응, 아는 사이야? 민정아, 내가 말하던 기석 오빠는 내 아버지였어. 5해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들었던 그 사람. 거실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가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야? 그 사람, 아니,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영수가 엄마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당신 죽었다고 했잖아. 영정사진까지 걸어놓고 유골함까지 만들어놓고 나랑 지우는 몇 년을 울면서 살았는데 당신은 살아있었어? 아버지는 변명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때 회사가 망하고 빚이 너무 많았어. 하루에도 10통씩 독촉 전화가 오고 그냥 한 번쯤 사라지고 싶었어. 내 인생에서 도망치고 싶었어. 엄마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 인생에서 지운 거야? 죽었다는 서류 하나 남겨놓고 보험금만 정리해놓고 혼자 다른 이름 달고 살아? 민정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지우야, 이게 진짜야? 저는 테이블 위에 준비해둔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5해 전 아빠 사고 서류야. 여기 한기석. 그리고 이건 지금 당신이 쓰는 이름 강기석. 주소는 달라도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똑같은 사람. 아버지는 더 이상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그런 자격 벌써 잃으셨습니다. 여기 민정이랑 호텔 예약 문자, 라운지에서 만나자고 한 메시지 당신이 보낸 거죠? 그리고 이건 민정이 휴대폰에서 내려받은 대화들. 오늘도 설레게 해줘서 고마워요. 당신 없으면 숨을 못 쉬겠어요. 이 문장들 엄마에게 한 번이라도 보낸 적 있습니까? 아버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민정이 입을 가린 채 작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아니, 아저씨, 진짜야? 나 지금까지 유부남이랑 불륜을 했던 거야? 그 유부남이 내 친구 아버지고? 저는 민정에게 말했습니다. 너 몰랐다는 건 알아. 그래서 나는 너를 원망할 생각은 없어.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야 돼. 이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상냥한 어른 남자가 아니야. 자기 가족 버리고 죽은 사람 행세하고 다른 여자 인생까지 엉망으로 만든 사람. 나한테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상간남으로 만든 사람. 엄마는 유골함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그럼 저기 있는 건 뭐야? 당신 유골이라고 하면서 내가 몇 년을 울었는데 저건 뭐야? 아버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고는 실제로 났어. 같이 타고 있던 사람이 있었고 사고 처리가 복잡해서 그때 그냥 이제야 솔직히 말할게. 그때 사라지면 다 정리된다고 생각했어. 빚도 책임도.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아니, 정리된 게 아니라 우리한테 다 떠넘긴 거야. 당신 빚 전화 나한테 왔고 지우가 아르바이트 3개씩 하면서 집 지켰어. 당신은 다른 여자 만나서 설렌다는 말이나 하고 이게 사람이야?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울고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민정은 한참 울다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나 어떻게 해야 돼? 너네 아빠한테 이런 짓을 한 여자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속은 거야. 결혼했다고 솔직히 말 안 한 사람, 죽은 사람 행세한 사람, 그 사람이 잘못이지.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가 살 길을 찾으면 된다. 아버지는 끝까지 자기 입장만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나도 사람이라는 거 이해해 줄 수 없냐? 엄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힘들었다는 거 그동안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근데 힘들다고 해서 사라질 권리는 없어. 책임 안 지고 도망친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남편도 아버지도 아니야. 그 후로 우리는 법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보험금 처리 과정, 사망신고, 기록 조작 가능성.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사망신고를 악용해서 다른 이름으로 살아온 정황이 보입니다. 보험금 부분도 조사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현재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부분. 민정 씨가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감안해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여러 조사를 받게 됐고 회사에도 소문이 났습니다. 해외에서 죽었다고 들었던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 돌아와 있었다더라. 민정은 오랫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남편인 사람을 사랑했던 거야. 저는 그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둘 다 피해자야. 차이가 있다면 나는 딸로서 당했고 너는 연인으로서 당한 것뿐이야. 몇 달 후 민정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우야, 이제 그 사람 이름 없이 너를 만나고 싶어. 우리는 작은 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민정은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지만 눈빛은 조금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다. 나이 들었다는 말 뒤에 숨어서 무책임해지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도 나까지 그렇게 살지는 말자. 우리 둘 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 유골함 앞에 앉았습니다. 아빠. 오랜만에 그 호칭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아빠, 이제는 정말 보내드릴게요.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상간남으로 돌아온 이야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우리 집이라는 게 처음에는 너무 창피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창피함 뒤에 숨지 않으려고요.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대로 선택했고 그 결과를 나중에야 받게 됐고 저랑 엄마는 이제부터 우리 인생을 선택할 겁니다. 다시는 누구 뒤에 숨지 않고. 촛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성냥을 껐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그 사람을 기억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내 친구의 상간남으로 돌아온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끝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는 인생 하나. 바로 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